네, 바로 이어서 원승환 공동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. 예, 방금 소개받은 원승환입니다. 저는 그 인디스페이스라는 그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오늘 그 발제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 정말 많은 토론회에 영화계를 대표해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나왔구나, 너무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,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입장에서 영화계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감시하고 그 고발하고 이제 증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뭐 자리에 나왔다면, 오늘은 제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그 특별위원회인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그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, 이 민간의 피해자가 기관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들을 그 하고 있는지,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하고는까지는 다른 스탠스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. 그 오늘 토론회가 이제 이행급식 추진단 그 백서 이후에 발간 이후에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의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 그 블랙리스트 그 포스트 활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. 영화계의 블랙리스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행급식 추진단이 정말 큰 역할을 했고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영준이가 과거사특위라는 이름으로 3년 동안 제대로 후속 활동을 못했을 때 그 활동을 견인한 것도 그 하는 역할도 했고, 실제로는 이제 기관 개선 그 이행 대상 기관이 아니지만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영상자료원이나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공식 사과를 하고 그 내부에서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렛대가 돼준 곳도 그 이행 추진단이었기 때문에 그 매우 긍정적인 활동을 했다, 또 고마운 활동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이후에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어떤 전망과 비전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그 비전을 세우고 사업의 방향들을 만든 것도 그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의제를 계속 설정을 하고 또 사회적 기억화하는 작업들을 그 미션으로 설정한 것도 이행급식 추진단이 해낸 이제 중요한 그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칭에 나와 있듯이 진상규명이나 뭐 이런 활동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업, 이 두 가지를 그 중요한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활동들도 이제 뭐 진상규명보다는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1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. 블랙리스트 특위가 했던 그 활동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기준 연구를 그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블랙리스트 그 피해자가 있지만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죠.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그 승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너무 소모적인 방식이죠. 정부가 실행한 국가범죄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그 피해자를 피해자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제 판단 속에서 그 피해 인정 기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. 그 이 피해 인정 연구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그와 다르게 저희는
블랙리스트 정책에 이렇게 거부하고 보이콧을 실행한 사람들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또 하나의 그 블랙리스트 피해 유형을 추가로 그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연구를 시행하고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. 현재 이제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길고도 긴 논의를 하고 있고요. 뭐 이제 합의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이것이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를 어떻게 인정하고 피해자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영준이 차원에서는 이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을 위한 피해자 구술 인터뷰 시범 사업도 작년에 이제 진행을 한 바 있고요. 그 블랙리스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인터뷰뿐 아니라 피해 유형이나 그 단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피해자끼리 그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피해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피해 회복 방안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의 그 구술 인터뷰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. 또 그 블랙리스트라는 사건을 그 현장에 있는 예술인, 영화인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관객들과 나누기 위한 표현의 자유 주관 사업도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. 표현의 자유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블랙리스트 그 대상이 됐던 영화들을 그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던 영화관들에서 한 편씩 선정을 해가지고 상영을 하고 그 예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자리를 가지는 행사를 전국의 한 20개 영화관에서 그 12월 한 달 동안 그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위한 뭐 법률 교육 사업이라든가 심리 상담 사업도 용준이 차원에서 별도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. 이런 사업들이 이제 피해자의 피해 회복 관련된 사업이라면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좀 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. 그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영화진흥위원회가 그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또 그 호선제 도입, 호선제가 다시 이제 복원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. 사실 호선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호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그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 내에서는 호선제 복원 이후에 위원장을 어떻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호선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 내부 그 규정도 이제 이렇게 그 마련하도록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그 연구를 했고 영진이 위원 선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법률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 선임 절차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안을 그 1년 동안 마련해서 아마 올해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개하고 토론하는 후속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진이 내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었을 때 이 내용들을 어떻게 그 신고하고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내부 직원들이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여하는 영화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블랙리스트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그 이미 이제 만들어진 규정들을 좀 개정해서 블랙리스트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 연구도 그 진행을 했고요. 그 일단은 이제 연구 결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실제로 이제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나 규정을 신설하는 후속 작업도 그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. 그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행 추진단이라는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뭐 그 힘을 받고 이제 해나갈 수 있었는데 향후에 이제 마련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기관 내부에서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할 때 얼만큼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사실 고민이 이렇게 많습니다. 그 오늘 그 이후에 계속 그 후속 과제 이 고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지 심하게 말하면 이 고민들이
해결이 될 수나 있을지 뭐 이런 그 복잡한 심경이 드는데요. 뭐 어차피 그런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나 이후 자리에서 그 좋은 생각들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